정영진 축의 매불쇼. 너무너무 항상 죄송한 세 분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시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동 전문가 성일광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뭐 약간 삐치신 것 같아. 오늘 2.5배 속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교 안보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죄송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너무 죄송합니다. 네. 금요일에 또 나오니까. 예. 근데 이분한테는 뭐 방법이 없어. 금요일에도 안 나오시니까. 중국 전문가 김희교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운하시죠? 아닙니다, 전혀. 아이고, 다른 분들은 조금 하고 가면 더 좋아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많이 협소.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 나토 정상회의 지금 뭐 리투아니아에서 오늘부터 열리죠? 예. 그런데 이제 하루 앞두고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전격 합의했다. 원래 반대했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왜 도대체 튀르키예가 스웨덴 나토 가입을 반대했는지도 설명 안 하고 전격 합의했다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뭐 언론 보도 대대적으로 나니까 나는 뭐 외면 당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코란 소각 사건이 있었어요. 예? 얼마 코란 전에 소각 사건. 코란을 소각했어. 그 표현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스웨덴 정부가 안 막았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발끈해가지고 이제 스웨덴 니네 저 나토 가입을 물 건너간 줄.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얘기예요? 네, 그리고 계속 그게 언론에 막 뿌려지니까. 아니 그럼 지난주부터만 반대한 거예요? 나토 가입을? 예전에도 그 전에도 반대- 네.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컨대 튀르키예 분리주의자들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스웨덴이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반 지난주가 튀르키예 뭐 PKK인가 뭐 이런 그래요. 거 예, 있잖아. 쿠르드죠. 그렇죠. 쿠르드 사람들을 네. 스웨덴이 자기 국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터키가 원하는 사람들을 터키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가입을 허용해주겠다. 왜냐하면 PKK나 쿠르드 사람들은 터키 동쪽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독립운동이요? 쿠르드 독립운동. 쿠르드 자치 지금 이제 뭐 그렇죠. 완전히 쿠르드 우리나라를 독립운동을 하고 세우겠다 있어요. 이런 오래됐습니다. 이게 벌써 네. 이게 뭐 한 20-30년 됐죠. 그래서 네. 터키 동부에서 그러고 있고 또 시리아에도 있고 아. 쿠르드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기네들 알파고도 그 쿠르드. 네, 그렇죠.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아빠 쿠르드 출신인가? 나는 이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네네. 저도 네. 그래서 그거 스웨덴이 그거를 약간 이제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쿠르드인 출신들이 우리 입국하는 걸 조금 막고 그다음에 좀 위험 인물들이 들어오면 또 출입을 막겠다. PKK 이런 거 정리 좀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사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튀르키예에서 그래 너네 나토 가입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된 겁니까? 거기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항상 스웨덴 가입 반대를 미국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가지고 여태까지 많이 단물을 빼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러시아하고 미국 양쪽에서 일단 시계불알마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많이 빼먹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나토를 저 확장시키고 싶어서 스웨덴 받기를 원했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회의만 가면 항상 튀르키예 먼저 만나서 그랬어요. 그거 설득하고 사정하고 얼러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걸 카드로 삼아서 재미 많이 봤어요. 재미 많이 봤어 예. 튀르키예가.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소수민족이나 아니면 꼭 여긴 소수도 아니지 튀르키예에 있는 그 쿠르드는 뭐 3천만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니까 나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쿠르드 사람들을 어떤 협상의 지렛대 이걸로만 이용만 해먹고 원래는 뭐 명분은 뭐 쿠르드 아이고. 인권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스웨덴이 되게 막 잘 보호해주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 결국은 다 그러니까 이용해 먹은 거네. 다 협상 카드인 거야. 참 서름이 나라 없는 서름입니다 진짜. 소수민족의 아픔이죠. 그 사람들 튀르키예에서는 못 살아갑니까? 살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탄압을 해왔죠. 탄압을 언어도 많이 못 쓰게 했어? 하고요. 네, 그래서 그랬어? 상당히 터키 쪽에서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또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좀 궁금한 게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굉장히 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나 이 보도는. 미국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입을 또 엄청 반대하더만요. 그러니까 나토 헌장에 보면은 전쟁 중인 국가, 네. 교전 중인 국가는 나토 가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된 나라. 룰이 그래요. 예, 룰이 그래요. 나토 헌장에 나와요. 룰을 그렇게 또 잘 지킵니까 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전쟁 전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나토 가입을 주로 얘기한 거는 미국이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우크라이나 자신이 자가 발전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지정학적인 변동입니다. 이게 현상 변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연합 가입은 좀 우호적인데 나토 가입은 이건 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동맹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보해 왔고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책이 급격한 변경을 할 수 없을 전쟁 중에 뿐더러.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전쟁에 다 같이 동원되는 참전해야 거죠?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교전 중일 때는 가입이 안 되게 네. 돼 있습니다. 네. 강제 규정이에요. 대신 전쟁이 끝나면 적극 추진하려고 뭐 그런 끝나면? 입장인가 보다. 예. 프랑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나올지가 문제이거든요. 네.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한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미국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자체 내에서는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아예 가입시키는 방법. 이게 뭐 전쟁이 끝나든 전쟁 중이든 가입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방식으로 가입은 안 시키되 거의 동맹에 준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는 방식. 이스라엘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공식적인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도 아니고. 비공식적 동맹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관계네요. 네, 독특한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 방식이라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서독 그러니까 독일 전체 영역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만 나토에 가입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방식이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젤렌스키는 좀 서운하겠네. 그렇게 자기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결정적일 때는 너 안 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다 예상됐던 일이고 사실은 젤렌스키 자신이 이 나토 가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며 전쟁에 촉진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핵무장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정돈돼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우크라이나를 어떤 나토의 일원이라기보다는 버퍼존으로 이후에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하나의 어떤 완충지대.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러시아 코앞에서 바로 나토 국가가 탄생한다. 서유럽과 러시아의 중간 완충지대로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보면서 평화 관리 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네. 나토 회의에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어요. 네.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죠?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하러 간 것처럼 이게 보도가 되던데 나토에서 그 도와주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얘기하면 짜증나죠. 아니 왜 이 저한테 우크라이나- 그래요? 보도가 그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예. 거기 가서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 저 이기적인 나라 이렇게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차라리 거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어떤 그 뭐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인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기에다가 무슨 방산, 원전, 인프라 그거 영업 사원하러 갔다. 이것도 창피한 얘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무기 팔고 원전 판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조용조용히 하는 거지. 물밑에서. 방산하고 원전은 블랙 마켓이에요. 그거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네. 투명한 거래만 하면 되지. 목표를 세우고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가 이거 어디 품격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고. 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포린 어페어스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 어제 그 기사를 하나 기고를 했는데요. 한국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나토를 이 인도 태평양 지구로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인도 태평양까지요? 네. 맞습니다. 나토 그러니까 사무국이 일본의 지금 설치된 핵심은 일본의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거죠. 이제 그걸 한국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나토의
목표이죠. 아 최종 목표예요? 네. 그러면은 뭐 중국도 가만 안 있겠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죠. 완전히 지금 아편 전쟁 때 그런 같이 싸움에 윤 대통령이 지금 휘말릴 수 있겠군요. 예, 휘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커지네 또 일이. 아니 근데 나토에 여기까지 확장을 하면 아이고. 근데 유럽 국가들이 네. 대부분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어요. 북유럽 국가는 거의 다 발표했고 네. 영국, 프랑스 아주 경쟁적으로 스웨덴도 발표했어요. 아니 왜 유럽 국가들이 대서양 전략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냐고. 그 약간 월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편 전쟁 때 같이 서세 동점 어떤 그 동쪽으로 중국으로 다 몰려오던 그던 시절 같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집단 안보화 이렇게 동아시아의 이제 서방 동맹 집단 안보 이걸 뭐 1905년 질서라고도 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자꾸 나타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종의 악영향인데요. 이유는 유럽은 두 가지죠. 나토가 있고 군사를 중심으로 뭉친 나토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를 중심은 EU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EU의 목소리가 확 죽고 나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나토는 일본과 한국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나토의 야욕이 대단하네. 그럼 1차 대전 보면- 때 그 영일 동맹 이런 거 러시아 남하를 양쪽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잖아요. 이런 어떤 지정학적 흐름이 부활되는 거죠. 네.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예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안보 경제 협력 정치 협력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2001년에 만들어졌죠. 네. 지금 최근에 이란이 여기에 지금 완전 가입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예, 승인이 이거 됐고요. 나는 처음 들었는데 이란은 또 어떻게 알았어? 파트너가 됐고 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스탄 국가들 네. 있죠.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크스탄 네. 이미 가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우디도 지금 가입을 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집트, 카타르, 터키가 또 원하고 있어요. 아따 이거 되게 커지네.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커져. 이게 이제 상하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구들이 상하이 협력기구 사실 처음에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했는데 점점 이제 이란이 들어가고 이렇게 확대되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사실 필요한 전 세계가 거죠. 다시 또 블록화된다. 양쪽으로 예, 예. 아이고, 이거 예, 크게 갈리고 있네. 커지네. 이거 이 와중에 양다리 걸치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예. 인도 같은 데가 잘 인도. 거치죠. 인도가 지금 SCO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상하이 상하이 협력기구. 상하이 협력기구. 인도는 안 걸친 데가 없습니다. 다 걸쳐 있어요. 예, 인도 거의 오징어 다리예요, 오징어 다리. 오징어 네, 다리. 완전 터키 번호다리입니다. 같은 나라도 좀 양쪽으로 잘 거치죠. 그렇죠. 터키도 아, 지금 튀르키예. 여기 가입 원하고 있어요. 네. 곧 정식 회원국 될 겁니다. 튀르키예는 또 여기 들어갑니까? 예, 여기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려고 하고 튀르키예 있어요. 대박이네. 튀르키예랑 한데 인도 이런 나라들이 엄청 오.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양쪽에서 그 얄밉다는 얘기 안 듣습니까? 얄미운 게 아니라 스마트한 고마워요? 거죠. 스마트한 오히려 겁니다. 양쪽에서 고마워하는구나. 그렇죠. 그래도 우리 쪽에 와줘서. 그렇죠. 한쪽만 가지 않고 우리 쪽도 와주니까 땡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이슈가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주제고 지금 이야기 나눈 건 전혀 준비 안 된 이야기인데도 근데 요것도 사실은 미중 패권 혹은 뭐 기술 패권 이거랑 다 연결돼 연결돼 있으니까.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준비 많이 해왔다. 진짜 죄송한데 한 마디씩 입만 떼면서 요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한 마디씩만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예. 이게 갈륨하고 두 가지 광물을 제재를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필수 이제 소재인 갈륨하고 갈륨. 그 두 가지를 이제 게르마늄. 수출을 게르마늄 그 두 게르마늄하고 개를 수출 제재를 했는데 수출 제재했어요? 네 수출 통제한다. 통제죠. 제 엄격히 엄밀히 말하면 통제.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고 나간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반도체 전쟁을 게임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전쟁을 광물 전쟁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먹히고 있습니까? 예, 먹혀요? 먹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히토리오의 전 세계 히토리오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딱 두 개 지금 선보인 겁니다. 물론 이건 엄밀히 말하면 히토리오는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이나 흑연이나 이와 같은 주요 광물들도 다 그다음 중국이죠. 카드로
잡고 있는 거죠. 아 리튬도 중국에 많이 나요? 제일 많이 나요? 아 중국은 뭐 다 갖고 갔어. 근데 이게 뭐 중국이 땅이 좋아서 많이 난다기보다는 이제 환경오염 무릅쓰고 아 그냥 뽑아낸다 이거니까 아, 사실 맘먹으면 뭐 다른 칠레든 뭐 남미 국가 호주 뭐 이런 데서 뽑을 수는 있는데 너무 환경오염이 심해지니까 심하니까? 이제 안 하는 거고 중국은 이제 그냥 하는 거고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 아마 중국이 그렇게 막으면 대안이 없진 않으나 되게 힘든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전쟁이 시간 전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광물 전쟁으로부터 서방이 자유로워지는 시간 간의 싸움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 중국은 이 광물 규제로 네. 자신들이 시간을 버는 거겠군요. 그렇죠. 사실 이 규제는 ASML이 DUV 장비 중요한 DUV 장비 2개를 규제하면서 시작되었거든요. 뭔 얘기예요, DUV?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굉장히 이라고 중요한 하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반도체 그걸- 만드는데 이제 회로 같은 거 그려야 되는데 빛으로 막 하거든요. 극자외선. 네, 뭐 그런 거가 이제 장비가 비싼 게 있죠. 근데 그걸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중국이 안 네덜란드가- 판다고 그랬어요. 아 네덜란드에서 네. 이 중요한 장비를 안 판다. 네,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안 판다고 그랬는데 어. 중국은 그걸 안 들어오면 반도체 산업을 자립화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뭐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해져요. 아. 그러니까 이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 전혀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뭐 이거 지금 서로가 다 규제하고 난리네.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2030년대 이제 중국의 AI 굴기,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자율 자동차 이렇게 사물 인터넷 시대로 가는데 고성능 칩이 필요한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 세계 칩의 한 30%가 모바일에서 수요가 발생합니다. 휴대폰에서. 아, 휴대전화. 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고성능 칩, 어떤 대용량 고성능 컴퓨팅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중국이 기술을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그것에 고성능 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걸 굴기를 막는 겁니다. 아. 궁극적으로는 예, 이 굴기를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어떤 그 저 반도체 칩을 갖다가 숨통을 조임으로써 여기서 이제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 굴기를 다 막아내는 그거 이런 선점하는 데가 이제 그랜드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니, 절대 강자가 되는 절대 강자 되는 거예요. 거구나. AI 기술을 미국을 다 따라잡았거든요. 그런데 와. AI 기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칩이 앞으로 없는데. 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몇 천억 달러씩 증가하는데 네. 그런데 그걸 채워 넣으면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거대한 어떤 그 능력이 형성이 되고 와. 이게 절대 강자가 되는데 그 굴기를 여기서 숨통을 조여서 딱 끊어놔야 나머지도 이제 관리 가능한 이런 그 상황이다. 패권 경쟁에 우리나라가 개입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완전히 그냥 가랭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양쪽으로. 개입이 아니라 가랭이가 찢어져요? 네, 양쪽에서 땡기니까. 양쪽이 땡겨요? 네.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있죠. 네. 인위적인 공급망을 분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마치 저기 전 세계적으로 심장과 간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체 설계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분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걸쳐 있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엿대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그러니까 저 중국의 그 제일 이제 핵심 칩이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 칩 같은 게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픽 처리. 그게 이제 핵심인데 H100이 그 가격이 새 거가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이면 지금 중고가 200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못 구하니까 새 거보다 중고가 훨씬 더 비싸대. 그래서 지금 중국은 걔네들 빨리 지금 저 확보하려고 뭐 원 쿠션, 투 쿠션으로 다른 나라 뭐 홍콩이나 다른 저 지역에서 막 그거 사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거 어디서 만든다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어느 나라인데? 미국. 미국입니다. 거기가 이제 미국이야.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물론 이제 그런 거기서 고성능 칩이에요. 설계해 갖고 TSMC에서 만들긴 하지만 여튼 병렬 연산, 병렬 처리를 하는 고성능 거지. 칩이거든요. 그거 뒤로 사주는 회사까지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 뒤로 뭐라고요? 뒤로 사주는 아 대신해서 H100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굉장히 핵심적인 칩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AI 못 돌립니다. 못 돌려. 그걸 이제 암흑 시장으로 뒤로 빼돌려서 파는 밀수 느낌으로. 한 10배 이상 팔린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벌써부터 이거를 한국이나 미국에서 못 사면은 칩을 동아시아의 반도체 에이전트를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리미엄 먼저 줘서 와. 네가 사라.
나중에 중국으로 납품해라. 벌써 이런 식의 어떤 그 아. 무기 중개상 같이 아. 네, 그런 어떤 그 양상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인지 뭔지 여기가 대박이네. 엔비디아 주가 엄청 올랐어. 아 엄청 올랐어. 엄청 올랐죠. 와. 엔비디아 샀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게 네, 지금 근데 우리도 만들었어야 근데 돼. 삼성전자나 저 하이닉스도 그 메모리 반도체도 어쨌든 그 같이 세트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세트예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HBM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성능 메모리 칩이 있는데 네. 그거 가격도 지금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아 농심도 폭한 칩 만들지 말고 이런 칩 만들지. 아하. 자, 중국이 외교적으로도 난립니다. 지금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최근에 베이징으로 불렀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네. 그리고 지금 나타냐후 총리를 또 베이징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총리도 초대를 했어요. 어. 아직 안 갔는데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백악관에 못 들어갔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바이든하고. 미국이랑. 예. 네. 그 중국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보겠다고 지금 양측을 와.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어쩌면 10월달에 베이징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만큼 지금 중국이 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치고 나오네. 예, 외교 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예의주시해야 된다. 아 재밌네 이 얘기. 예. 아 좀 더 듣고 그러니까 싶은데. 그게 글로벌 아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뭘 이어가려 그래요? 아 그래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갈게요. 예, 재밌네 이 얘기가. 재밌어. 예. 재밌다 그래놓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잖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예, 그리고 포카칩은 오리온이라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농심 포테토 칩인가 아 포테토 보다. 칩인가봐. 아. 뭐 죄송합니다. 네. 아 재밌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좀 썰을 풀려고. 아, 그러니까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 주에 아. 또 함께 기술 패권 전쟁 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세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